안녕하세요. 자, 우리 스포츠 사회화 5주차, 벌써 5주차 됐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들은 것처럼 5월 첫째 주인가요? 때까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그 후에 또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면으로 갈지 안 갈지를 뭐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온라인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학습해서 학기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카톡 없이 가니까 목이 좀 갑자기 라면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예, 그랬더니 좀 걸리네. 그래도 진행해야죠.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했어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내용 배웠고,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오늘은 원래 이제 남북체육교류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좀 변경되면서, 일단 제가 사업계획서, 죄송합니다. 강의계획서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게, 그냥 원래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루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좀 뒤죽박죽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 때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다 대처를 하려니까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가는 걸로 하되, 일단은 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가고요. 강의 계획선 조금 무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에도 이제 영상만 보고 하는 거에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을 택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장비라든지 기술이 좀 부족해서 PT에 또 노트북이 조금 사양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준비 뭐 웹캠이 자동으로 돼서 저번에 안 돼가지고 마이크 먼저 했더니 마이크는 되고 웹캠 안 되고, 또 뭐 준비돼서 또 이제 곰캠 다운 받았더니 웹캠은 되고 또 마이크 안 되고. 그래서 뭐 이거를 매번 그때마다 뭐 사가지고 또 장착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좀 곧 끝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수업 진행하는데. 자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일단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이고요. 3장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5주차 1차시, 2차시 수업 진행되는데, 스포츠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 스포츠와 경제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발전, 그에 따른 이제 스포츠의 발전, 또는 이제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 같이 이제 도모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대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 요인을 언급합니다. 우리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에요.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요 기회에 이제 결부가 되면서 이제 스포츠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스크린 축구, 그렇죠? 미세먼지라든지 뭐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또는 요즘에 또 운동장이 또 비좁은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한 뭐 스크린 뭐 축구, 스크린 승마, 원래 스크린 골프부터 이제 진행이 됐지만 이런 형태가 좀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VR 중심으로 뭔가가 이동이 되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에 따른 어떤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 요인에도 산업화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한마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뭐 군대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에 생각을 할 테고 여학생들은 바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취업이죠.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1학년 때 여러분들 심리학 수업 때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취업 트렌드를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산업화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 스포츠 이게 스포츠도 지도사 단순 지도사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도사의 수준을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좀 더 멀티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를 많이 원해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저도 생체 자격증 몇 개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헬스장 지도자, 그렇죠? 트레이너. 뭐 요즘에 뭐 워낙 스마트폰 뭐 어플 이런 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지도자 없이도 충분히 운동 다 하잖아요. 예, 요즘 홈 트레이닝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있던 어떤 산업화에 따른 어떤 스포츠도 변화되는 게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스포츠 지도사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스포츠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미래에 취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도시화예요. 도시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스포츠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상업주의가 발전하게 된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주의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 요인. 자, 그런 요인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발전을 했다. 그렇죠? 뭐 상업주의라는 것이 이제 돈과 좀 결부되는 거죠, 스포츠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본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곳에서 그런 체제에서의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런 좀 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은 예전에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그런 스포츠를 발전을 시켰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붕괴되고 쓰러지고 체제가 없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자본주의적 사회에 들어오면서 시장 경제가 많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스포츠가 강하다. 동시에 스포츠가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상업주의 스포츠가 많이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예요. 자, 뭔가를 하려면 인구가 많이 있는 곳들, 그렇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뭐 농어촌 같은 곳에 대형 스포츠 센터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가 들어갈 때는 이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들어가서 여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또는 건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츠가 같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뭐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스포츠를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을 이제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스포츠를 즐기는 데는 즐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열악한데 뭐 계속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스포츠나 여가를 즐기고 뭐 같이 스포츠에 골프도 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층은 이제 계속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스포츠에 그 참여하기 쉽지 않다.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스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그 뭐 작은 어떤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태권도장, 뭐 자그마한 헬스장을 운영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임대해야죠. 그다음에 본인 혼자 가르칠 게 아니라 또 뭐 도와주는 어떤 사범이라든지 트레이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원생들 또 회원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교통, 뭐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그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을 구축할 때는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제 상업주의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과밀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때는 작은 규모로 안 들어가잖아요. 큰 사이즈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상업주의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풍토,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주의 스포츠가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업주의 스포츠 얘기하면서, 스포츠 경제 얘기하면서 산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쉽게 접하고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들어봤던 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지금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스포츠 산업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었어요. 스포츠 산업. 그렇죠. 학과 선택할 때 스포츠 산업학과. 그럼 거기서 그런 뭘 배우느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산업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스포츠와 산업이 합쳐져서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여러분들이 그 영상, 오늘까지 영상 보실 때는 유인물을 항상 보면서 영상 보셔야 돼요. 말만 들어서는 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인물을 프린트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주로 스포츠 경기, 이벤트, 스포츠 강습, 그렇죠? 아카데미죠. 학원. 이런 것과 같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산업도 포함이 된다. 자,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 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스포츠 산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산업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특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다. 무슨 말일까요? 복합적인 산업 구조. 우리가 예전에 산업, 몇 차 산업, 몇 차 산업 얘기하죠.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1차 산업이 뭐예요? 그렇죠. 어업이나 농업이나 임업. 그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할 수 있는 1차 산업입니다. 농업,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죠. 2차 산업은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품화시키는, 물건을 만드는. 바다에서 참치를 잡아요. 1차 산업. 참치 캔을 만들어요. 2차 산업. 그 참치 캔을 전문으로, 어떤 참치 샐러드를 전문으로 하는 바가 있어요. 3차 산업.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차와 3차의 혼합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스포츠 산업의 특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구, 배트를 만드는 건 스포츠 산업. 나무에서 깎아서 가져오는 건 아니죠. 2차 산업으로 만들어진 나무 배트를 가지고서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야구 경기라는 건 서비스잖아요.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거하고 유사한 거.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많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뭐 그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다라고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눈을 저쪽을 쳐다보는 거는 시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시간 체크에다가 이거 예, 배터리 괜찮네요. 화면이 크게 안 보였었어. 화면을 작게 했더니 안 보이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산업 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산업 분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업 분류표에는 뭐 가죽,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의류, 뭐 신발류, 뭐 그다음에 모자류, 뭐 이렇게 막 나누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뭐 신발류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가죽, 무슨 뭐 워커 종류, 뭐 이렇게 나누고 계속 뭔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스포츠라는 것은 스포츠 잘 보세요. 스포츠 야구만 볼게요. 야구 모자, 헬멧 따로 있고요. 캡슐인 게 따로 있고, 신발 따로 있고요. 근데 신발은 야구와 축구와 농구와 여기에 분류의 신발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야?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야구장을 만드는 뭐 철망, 뭐 그물 있다. 되게 다양한 분류로 구분이 돼 있죠. 다양한 분류로. 그렇죠? 한쪽은 뭐 모자류, 한쪽은 무슨 뭐 신발류, 하나는 의류, 하나는 무슨 시설류, 이런 것처럼 산업적인 분류 관점에서 봐도 이 스포츠 산업은 복합적인 산업 분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입지를 중시하는 산업, 스포츠 경기, 이벤트, 서비스를 중시 얘기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공간, 할 수 있는 공간, 뭔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그리고 그 입지,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요거 중시하는 산업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소비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별도로 내야 돼요. 스포츠 가만히 내가 시간을 내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서 있으면서 스포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동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그리고 또 이동했을 때의 그 스포츠, 예를 들면 헬스장이다, 그럼 내가 가서 뭔가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쭉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마시면서 좀 시간이 늦은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랬더니 좀 제가 조금 눈이 깜빡거리는 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좀 낮에 분주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녹화를 좀 하는데, 좀 컨디션 좋을 때 하면 좋은데요, 낮 시간에 좀 바빠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산업의 특징 중에서 오락성 산업이다 라는 게 있어요. 오락성 산업. 오락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엔터테인먼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게 뭐 즐거워야 되고, 오락적이어야 되고, 뭐 신이 나야 되고.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뭐 친구들과 뭐 헬스를 하고, 놀러 가고, 재미가 없는데 가나요? 즐겁지 않는데 하나요? 그렇지 않죠.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오락성을 어떤 그런 가미된 그런 산업이다. 다음은 감동과 복지를 가져다 두는 산업. 되게 많아, 그지? 이것저것 다 돼, 스포츠 산업은. 그만큼 특성이 많다라는 거고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봐요. 감동 뭐 하나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감동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스포츠들이 있죠. 올림픽 같은 거, 뭐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뭔가 좀 만들어내는 월드컵, 뭐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동. 복지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 복지 얘기하잖아요. 이런 형태고, 그리고 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맞나 용어가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걸 나눠주죠. 연 얼마씩 해서. 그런 것처럼 이 스포츠도 이제 복지를 가져다주는 산업 중에 하나.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정리하면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과 입지를 중시하는 산업이고 시간 소비형이다. 그리고 오락성과 감동, 복지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스포츠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유튜브 보다가 이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화질을 좋게 못 내요. 괜찮죠? 화질이 좀 흐릿한 거는 인코딩 하면서 용량을 좀 줄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분의 마무리 1번 1차 하고 2차씩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은 스포츠 산업의 분류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스포츠 산업 분류표가 따로 있어요. 네, 지금 이 본서에서는 그 분류표를 따르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분류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만 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포츠 용품 잘 알고 있죠. 뭐 우리 지금도 뭐 신고 있는 거 다 운동화 스포츠 용품이죠. 제조, 그것을 판매하는 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 스포츠 산업 분류표는 체육이나 스포츠 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내가 어느 분야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조금 잡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우리가 전혀 취업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데는 아니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열려 있구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에도 종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른 뭐 기념품 제조 판매, 이것도 용품 사업이랑 또 비슷한 거죠. 기념품 제조나 판매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스포츠 시설 운영 관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 관광 사업, 선생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최근에 저희 부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 레저, 스포츠 관광 사업입니다. 제 아주 그냥 관심 분야예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상담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뭐라 그럴까요? 또 스포츠 컨설턴트, 최대 입시 컨설팅 상담사 선생님, 이런 부분들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산업의 분류가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 이제 제시한 것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분류, 요것만 보더라도 스포츠 플러스 알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합쳐진 거잖아.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시설, 스포츠 관광,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즉 이것만 봐도 상당히 복합적인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차시 여기서 끝내고요. 잠깐 쉬었다가 2차시 수업 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